어느 평범한 아파트 거실. 며느리는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아니? 18년 동안 당신이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바로 이 집의 진짜 주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 더 이상은 참지 않아. 이 복수의 결말은 과연 최복수 할머니 75세 평생을 참고 살았습니다. 작은 체구의 순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는 누가 봐도 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 온화함 뒤에는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쌓인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며느리 박미숙은 18년 동안 할머니를 하대했어요. 매일 아침 혼자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것은 기본이었죠. 며느리는 할머니를 향해 트집을 잡았고 친구들 앞에서 우리 시어머니는 순해서 편해요 라며 자랑했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참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을요. 지금부터 시작되는 할머니의 복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복수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최복수 할머니의 첫 번째 복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할머니는 눈을 떴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18년간 이어온 습관이었죠.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앉았습니다. 작은 방 창문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무릎이 뻐근했지만 참았습니다. 허리도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18년 동안 참아온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양치를 하러 갔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75년을 살아온 흔적들. 젊었을 때는 달랐는데 시집 왔을 때는 검은 머리에 탄탄한 몸이었습니다. 아들 진수를 낳고 키우느라 고생했지만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모습이 익숙했죠.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세수를 했어요. 찬물에 얼굴을 씻으니 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침 준비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새벽 6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부엌으로 가는 복도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30년 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18년 전 아들 진수의 결혼식 사진.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며느리 미숙도 그때는 다정했죠.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미숙은 그렇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믿었습니다. 좋은 며느리를 만났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고 재료를 꺼냈습니다. 쌀, 콩나물, 된장, 김치, 달걀. 오늘도 세 식구의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2식구였죠. 할머니 자신은 나중에 남은 것으로 먹으면 되니까요. 쌀을 씻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정성껏 씻었습니다. 밥솥에 물을 붓고 밥을 지었죠. 30분 후면 밥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반찬을 준비했어요. 콩나물을 다듬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썰었습니다. 달걀 후라이도 만들었습니다. 아들 진수가 좋아하는 메뉴였어요. 모든 것을 혼자서 했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죠. 1시간 반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나이가 들어 예전만 못했지만 그래도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어요. 아침 7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식탁을 차렸어요. 밥,
국, 반찬들을 정갈하게 놓았고 수저도 깨끗하게 닦아서 놓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도 며느리가 뭐라고 할까? 불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8시가 되자 거실불이 켜졌어요. 며느리 박미숙이 침실에서 나왔죠. 파마한 머리에 명품 잠옷을 입은 미숙은 식탁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이게 뭐예요? 어제도 이거였잖아요.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미안하다. 어제 장을 못 봐서. 장을 못 봐서요? 어머니는 집에만 계시잖아요. 뭘 그렇게 바쁘신데요? 미숙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괜찮아. 참으면 돼. 미숙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습니다. 된장을 대체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짜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못해서. 미숙은 한숨을 쉬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때 아들 진수가 출근 준비를 하며 나왔어요. 40대 중반의 진수는 회사원이었습니다. 엄마, 아침 잘 먹을게요. 그래. 많이 먹어라. 진수는 밥을 먹다가 아내의 표정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반찬이 맘에 안 들어서요. 진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18년 동안 그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늘 눈치만 봤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식사가 끝나자 진수는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진수는 아내에게는 볼에 뽀뽀를 하고 어머니에게는 가볍게 손만 흔들었어요. 할머니는 현관까지 따라 나가지 않았죠. 어차피 아들은 돌아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진수가 나간 후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냄비, 프라이팬, 모든 것을 정성스럽게 씻었어요. 찬물에 손이 시렸지만 참았죠. 설거지를 마치고 나니 오전 9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청소를 해야 했어요. 거실, 침실, 화장실, 모든 방을 청소했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허리가 아팠지만 쉬지 않고 했습니다. 미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과자를 먹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가 되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쉬려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은 정말 작았죠. 침대 하나와 작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창문도 작아서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무릎도 아팠죠. 75세의 나이에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참았어요. 18년 동안 참아왔듯이 말이죠. 정오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부엌으로 갔어요. 점심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미숙의 친구 3명이 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밝게 인사했어요. 할머니도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친구들은 거실로 들어왔고 미숙은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얘들아, 다들 왔네? 오늘 같이 점심 먹자. 할머니는 현관 옆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어요. 미숙이 할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우리 점심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 왔잖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갔어요. 5사람의 점심을 준비해야 했죠.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 빠르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김치찌개, 생선구이, 나물, 전.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요리했어요. 거실에서는 미숙과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수가, 너 정말 좋겠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순하면 정말 좋겠다. 맞아. 우리 시어머니는 눈치 많이 주거든. 미숙이는 진짜 복 받았어. 미숙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순해서 편해. 뭐든지 시키면 다 한다니까. 할머니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점심이 준비됐습니다. 할머니는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다들 드세요. 친구들은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했어요. 녹차를 우려서 찻잔에 담았죠. 그리고 거실로 가서 손님들에게 차를 내렸습니다. 자, 드세요. 친구 한 명이 찻잔을 보더니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 미수가, 이 찻잔 뭐가 묻어 있는 것 같은데? 미숙은 찻잔을 보더니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찻잔 제대로 안 닦으셨네요. 할머니는 찻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미안하다. 다시 씻어올게.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찻잔을 다시 씻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죠. 다시 거실로 가서 찻잔을 내렸습니다. 친구들은 할머니를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방으로 가려 했죠. 그런데 미숙이 찻잔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이 찻잔 또 제대로 안 닦으셨네요. 뭐가 묻어 있잖아요. 할머니는 찻잔을 다시 들었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얼룩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다시 씻어다 줄게. 할머니는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뒤에서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부리기 진짜 쉽네. 우리도 저렇게 순한 시어머니 있으면 좋겠어. 맞아. 너 정말 복 받았다, 미수가. 나는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스트레스 장난 아닌데 말야. 내가 운이 좀 좋았지 뭐. 할머니는 부엌에서 눈물을 닦으며 다시 찻잔을 씻었습니다. 괜찮아. 참으면 돼. 언젠가 다 지나갈 거야. 할머니는 속으로 되뇌며 참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18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찻잔을 들고 거실로 갔어요. 다시 가져왔다. 네. 이제야 깨끗하네요. 미숙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친구들은 차를 마시며 계속 수다를 떨었어요. 할머니는 다시 방으로 돌아갔죠. 작은 방에 앉아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요즘 강남에 새로 생긴 백화점 가봤어? 거기 명품관 진짜 좋은 거 있지. 아, 거기. 나도 다음 주에 가보려고. 가방 하나 사야 하거든. 와, 좋겠다. 난 남편이 돈 안 줘서 꿈도 못 꾸는데. 우리 남편은 월급 다 나한테 갖다 주거든. 그래서 완전 편해.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쓸쓸하게 웃었어요. 아들의 월급을 며느리가 다 관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푼도 받지 못했어요. 병원비도 스스로 내야 했죠. 12시가 되자 친구들은 떠났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와. 그래, 또 보자, 미수가.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는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친구들이 떠나자 할머니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찻잔, 접시, 과자 부스러기. 모든 것을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오후 1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점심을 준비했어요. 아침에 남은 반찬과 밥으로 간단히 먹었죠. 혼자서 식탁에 앉아 먹는 점심은 쓸쓸했습니다. 미숙은 침실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밥을 먹었죠. 오후 3시가 되자
할머니는 빨래를 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고 빨래를 널었어요.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마를 것 같았습니다. 어느덧 오후 5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또다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아들 진수가 6시쯤 퇴근할 것이었습니다. 손자 준호도 학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죠. 할머니는 정성껏 저녁을 준비했어요. 오후 6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손자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15살 중학생 준호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저 왔어요. 준호는 할머니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순간만큼은 18년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우리 준호, 학교 잘 다녀왔어? 그럼요, 할머니. 아, 맞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네.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손자만큼은 할머니를 사랑했어요. 준호에게 할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뭐 먹을 거 없어요? 그래. 할머니가 주먹밥 만들어줄게. 우리 준호가 좋아하는 참치 넣어서. 우와, 좋아요. 감사해요, 할머니.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정성껏 주먹밥을 만들었습니다. 따뜻한 밥에 참치를 넣고 김을 돌돌 말아서 준호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주먹밥을 접시에 담아서 준호에게 건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 미숙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미숙은 할머니 손에 든 주먹밥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준호한테 간식 만들어주려고. 저녁 먹을 시간인데 무슨 간식이에요? 배부르면 저녁 안 먹잖아요. 미숙은 할머니 손에서 주먹밥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것 좀 만들지 마세요.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거실에서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건데. 너는 조용히 해. 방으로 들어가. 준호는 할머니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괜찮다는 표정을 지었죠. 준호는 울먹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주먹밥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성껏 만든 주먹밥이, 손자를 위해 만든 주먹밥이 쓰레기통에 버려졌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오후 6시 30분 아들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가족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준호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죠. 할머니는 주먹밥 사건을 떠올리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밤 9시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작은 방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18년 전 아들 진수가 미숙을 처음 데려왔을 때가 떠올랐어요. 엄마, 제 여자친구 미숙이에요. 미숙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미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와요. 우리 진수 좀 잘 부탁해요. 네, 알겠어요,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정말 다정했어요. 결혼 후 1년 동안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손자 준호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미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불평이었어요. 어머니, 반찬이 좀 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나. 미안하다, 아가. 다음엔 덜 짜게 할게. 그 후로 불평은 점점 많아졌어요. 2년 후 미숙의 말투가 변했습니다. 존댓말이 반말로 바뀌었죠.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모르세요? 5년 후 구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왜 이래요? 10년 후 친구들 앞에서 무시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순해서 엄청 편하다니까. 15년 후 결국 요양원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나 할머니는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무려 18년 동안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이렇게 살겠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의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할머니는 거실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슬리퍼 좀 가져다 주세요. 할머니는 청소기를 멈추고 미숙의 슬리퍼를 가져다 줬습니다. 여기 있다. 그리고 물 좀 떠다 주세요. 차가운 거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떠왔습니다. 여기. 리모컨은 어디 갔어요? 찾아주세요. 할머니는 소파 틈새를 뒤져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네. 미숙은 고맙다는 말도 없이 리모컨을 받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시간 후 미숙이 다시 불렀어요. 어머니, 할머니는 청소를 멈추고 거실로 갔습니다. 나 불렀니? 제 방 좀 얼른 치워주세요. 친구가 놀러 온다네요. 그래. 알았다. 할머니는 미숙의 방으로 갔어요. 옷가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죠. 할머니는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침대 시트도 갈고 바닥도 닦았습니다. 1시간이 걸렸어요.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미숙이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어요. 응. 나도 그럴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 시어머니 요양원 알아보고 있는 중이야.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요양원? 맞아. 얹어 사는 주제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차라리 요양원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아.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집도 어차피 우리 거고 시어머니가 뭐 있다고. 할머니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상담받으러 갈 거야. 괜찮은 데 있으면 바로 보낼 생각이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요양원. 18년 동안 이 집을 지켰는데 매일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하고 빨래했는데 그런 나를 요양원에 보낸다니.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눈물을 닦으며 할머니는 무언가를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전세 계약서. 할머니는 서류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할머니는 미숙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미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미숙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 백화점 갔다 올게요. 그래. 잘 다녀오렴. 미숙이 나간 후 할머니는 미숙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을 확인했어요. 수많은 영수증들이 있었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영수증들을 꺼냈습니다. 명품 가방 350만 원, 명품 구두 180만 원, 백화점 의류 250만 원.
할머니는 영수증들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명품 쇼핑 780만 원. 할머니는 이미 3년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쓴 돈의 총액 3억 2천만 원. 며느리는 아들의 월급으로 명품을 사고 여행을 다니고 친구들과 외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죠. 할머니는 노트를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야 해. 일주일 후 또 다른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거실에서 미숙의 전화 통화를 들었습니다. 응, 다음 달에 제주도 갈 거야. 3박 4일로. 비용? 항공권이랑 호텔 합쳐서 200만 원 정도? 남편 보너스 받은 걸로 갈 거야. 할머니는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2024년 10월 28일 제주도 여행 계획 200만 원. 할머니의 관찰은 계속됐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소비, 며느리의 모든 말, 며느리의 모든 행동. 할머니는 침착하게 기록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밤, 할머니는 방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8년 동안 참았어. 이제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있을까? 할머니는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을 꺼냈습니다. 김영애 변호사, 고향 후배였습니다. 50년 인연의 후배. 할머니는 명함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겠지. 하지만 할머니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어요. 할머니는 휴대전화를 들었고 영희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여보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복수. 언니, 오랜만이에요. 영희야, 내가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언니?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시간 있니?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어. 네, 시간 낼게요, 언니. 어디서 만날까요? 강서구에서 볼까? 다음 주 수요일 오전 10시 어때? 알겠어요, 언니.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참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 할머니는 변호사 영희와의 약속을 위해 외출을 했습니다. 미숙에게는 병원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녁 7시 손자 준호가 울면서 할머니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준호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왼쪽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준호를 안았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뺨은 왜 이래?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엄마가 때렸어요. 아니, 도대체 왜? 무슨 일로? 준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할머니는 준호를 더 꼭 안아줬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말했어요. 할머니한테 용돈 받냐고.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돈이 없으시대요. 엄마가. 할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돈이 없냐고. 준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준호는 엄마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 집에 얹혀 사는 짐이라고, 돈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다고. 할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막 대들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왜 그래? 할머니는 짐이 아니야.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할머니는 준호의 뺨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뽀얗던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강하게 맞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을 구박한 것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자까지, 착하고 귀한 손자까지 때리다니, 할머니의 눈빛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18년의 모든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8년 전 결혼식 날, 미숙의 환한 미소. 어머니, 효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1년 후, 어머니, 산후조리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는 밤낮으로 돌봤습니다. 2년 후, 말투 변화. 어머니,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존댓말은 하고 있지만 모든 말투가 비난과 질책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로부터 5년 후, 본격적인 구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니, 반찬이 왜 이래요? 며느리는 매일 트집을 잡았습니다. 10년 후, 이젠 자신의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를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순해서 제가 정말 편한 거 있죠? 할머니를 하인처럼 대했습니다. 15년 후, 요양원 계획. 얹혀 사는 주제에 며느리는 할머니를 짐 취급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며느리는 또 손자를 때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는 더 이상 나올 눈물도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18년 동안 쌓인 분노, 18년 동안 참았던 억울함, 18년 동안 삼켰던 울분,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를 안아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울지 마. 할머니가 있잖아. 준호는 할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말 잘 들어. 할머니는 짐이 아니야. 알아요,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는 돈이 없는 게 아니야. 할머니는 많은 걸 가지고 있어.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순하고 온화한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방에 들어가 있어. 할머니가 엄마랑 얘기할 거야.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믿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곤 거울을 봤습니다. 75세의 할머니,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은행 통장, 전세 계약서, 모든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그 한마디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18년 동안 참았습니다. 18년 동안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만입니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입니다. 할머니는 서류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며느리 미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를 보고도 모른 척 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숙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미숙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TV 가리잖아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류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변호사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희야, 나야. 네, 언니.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다음 주에 보자고 한 약속 말이야. 네, 언니. 내가 갑자기 급해져서 그런데 혹시 내일 당장 만날 수 있을까? 장소랑 시간은 그대로 하고. 좋아요. 그럼 내일 거기서 보자. 그래요, 언니. 내일 봬요. 전화를 끊은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할머니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18년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할머니는 강서구의 한 조용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카페는 한적했고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구석 자리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60대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김영애 변호사였습니다. 영희는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복수 언니. 할머니는 일어나 영희를 반겼습니다. 두 사람은 50년 인연의 고향 후배 사이였습니다. 할머니가 75세, 영희가 66세. 나이 차이는 9살이었지만 고향에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습니다. 영희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오랜만이에요. 이게 대체 얼마만인지. 한 10년 만인가? 남편 장례식 이후로 못 봤지. 그러게요. 그때 이후로 언니 얼굴 보기 힘들더라고요.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희는 할머니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온화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전화로는 급한 일이라고만 하셨는데.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희야,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네, 언니, 무슨 일인데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의 이야기, 며느리의 구박, 매일 아침 혼자 식사 준비, 친구들 앞에서의 무시, 요양원 계획, 그리고 어제 손자가 맞은 일까지 할머니는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영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세상에나. 그런 일을 18년 동안 참으셨다고요? 참았어. 아들을 위해서, 손자를 위해서. 하지만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께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영희는 분노했습니다. 50년 인연의 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영희야, 이것 좀 봐줘. 영희는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아파트 등기부등본, 소유주 최복수. 영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니, 이게 언니 명의예요? 이 아파트는 원래 내 거야. 30년 전에 남편이랑 함께 장만한 집이지. 두 번째 서류, 은행 통장 잔고증명서, 잔액 15억 3천만 원. 영희는 숨을 죽였습니다. 언니, 이 돈은 18년 동안 모은 거야. 남편 보험금, 연금, 임대 수익 다 모았어. 세 번째 서류, 전세 계약서, 계약자 최진수,
보증금 3억 원. 영희는 서류를 보며 이해했습니다. 언니, 그러니까 아들 부부가 전세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 18년 전 결혼할 때 전세로 들어왔어. 하지만 며느리는 이 집이 자기 집인 줄 알아. 언니가 집 주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아들도 모르고 며느리도 몰라. 나만 알고 있어. 영희는 네 번째 서류를 받습니다. 며느리 박미숙의 3년간 카드 사용 내역. 총액 3억 2천만 원. 명품 가방, 옷, 해외여행, 백화점. 영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너무 심한데요. 보증금 3억을 거의 다 쓴 거잖아요. 그래. 내가 3년간 기록한 거야. 영희는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언니, 법적으로는 완벽해요. 집은 언니 명의고, 아들 부부는 전세 계약자예요. 그럼 내가 원하면 내보낼 수 있는 건가? 네, 가능해요. 하지만 6개월 전에 통보해야 돼요. 6개월. 네. 법적으로 전세 계약 해지는 6개월 전 통보가 원칙이에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영희야, 나는 조용히 하고 싶어. 하나씩. 어떻게요? 먼저 등기부등본을 보여줄 거야. 이 집이 누구 거인지. 그 다음에는요? 전세 계약이 만료됐다는 걸 통보하는 거지. 그리고 며느리가 쓴 돈 내역 모두 공개할 거야. 그럼 며느리는 충격받겠지. 하지만 그게 내 목적이야. 영희는 할머니의 눈빛을 봤습니다. 더 이상 순한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필요한 서류 준비하고 법적 절차 진행할게요. 고맙다, 영희야. 아니에요, 언니. 당연한 거죠. 언니가 50년 동안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두 사람은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영희가 물었습니다. 언니, 언제 시작하실 거예요? 이번 주 안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알겠어요. 제가 오늘 안에 서류 준비할게요. 그리고 영희야, 한 가지 더. 네, 말씀하세요. 내가 조만간 가족회의를 열 거야. 아들, 며느리, 손자, 그리고 너. 저도요. 응. 변호사로서 같이 있어줘.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야. 알겠어요, 언니. 제가 꼭 함께 할게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단호한 미소였죠. 내가 누군지 보여줄게. 네, 언니, 보여주세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오후 11시였습니다. 며느리 미숙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지만 할머니를 보고도 인사 하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군지. 저녁 6시 아들 진수가 퇴근했습니다. 할머니는 거실로 나가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진수야. 준호애미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미숙은 TV를 보다 말고 할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요? 중요한 얘기야.
준호도 오라고 해.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번 토요일 저녁 가족 회의를 하려고 해. 엄마, 무슨 회의요?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토요일에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변호사 선생님도 오실 거야. 미숙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변호사요? 왜요? 필요해서. 아무튼 토요일 저녁 7시 다들 집에 있어. 할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진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 어머니 왜 저러는 거예요? 변호사는 왜 불러? 나도 몰라 무슨 일인지. 준호는 할머니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서 달력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3일 후면 18년 복수의 절정이 시작될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7시 거실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식탁에는 4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 최복수, 아들 최진수, 며느리 박미숙, 손자 최준호, 그리고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변호사 김영희. 미숙은 불안한 표정으로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세요? 왜 변호사를 부르셨어요? 할머니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알게 될 거야. 할머니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18년. 나는 18년 동안 참았어. 미숙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18년 동안 너의 구박을 참았고 18년 동안 너의 무시를 견뎠어.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지만 준호까지 때렸잖아.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머니는 첫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군지 아니? 미숙은 서류를 봤습니다. 소유주 최복수.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 아파트는 내 거야. 30년 전에 네 시아버지랑 같이 산 집이지. 엄마, 이게 정말이에요? 그래. 너희는 전세로 살고 있는 거야.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전세 계약서. 계약자 최진수. 보증금 3억 원. 너희는 세입자야. 18년간. 미숙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건... 이럴 수가... 놀랐니? 네가 무시했던 그 할머니가 바로 이 집 주인이야. 세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통장 잔고 증명서였죠. 잔액 15억 3천만 원. 진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이 돈이 대체 다 뭐예요? 18년 동안 모은 거야. 연금, 임대 수익, 네 아버지 보험금 다 모았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머니는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미숙의 3년간 카드 사용 내역. 그리고 이건 네가 3년 동안 쓴 돈이야. 서류에는 모든 것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950만 원, 명품 옷 280만 원, 해외여행 1200만 원, 백화점 쇼핑 770만 원, 총액 3억 2천만 원.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 내가 다 기록했어. 3년 동안 네가 벌인 영수증, 네가 한 전화통화, 네가 자랑한 쇼핑 전부 다. 처음부터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 네가 하는 게 하도 괘씸해서 나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다.
변호사 영희가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최복수 여사님 명의입니다. 전세 계약은 6개월 전 통보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그리고 박미숙 씨가 사용한 3억 2천만 원은 보증금 3억을 초과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미숙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할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8년 동안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 하지만 너는 한 번도 변하지도 노력하지도 않았어. 어머니, 제발.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지만 준호까지 때렸잖아. 그 애한테 할머니는 짐이라고 했잖아. 그게 마지막이었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영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퇴거 통지서입니다. 법적으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드리지만 최복수님은 일주일을 주셨습니다. 보증금 3억 원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좌로 입금됩니다. 미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할머니는 미숙을 내려다봤습니다. 더 이상 동정심이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18년 동안 너에게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면 이 정도 대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머니. 미숙이 울부짖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늙었다고 무시하지 마라. 어머니. 제발. 진수야, 아들 진수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넌 누구 편이니? 나냐? 저 여자냐? 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8년 동안 어머니를 보호하지 못한 것이 후회됐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나약해서, 제가 엄마를 보호하지 못해서, 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엄마 편이에요. 항상 그랬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진수야. 미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마저. 미숙아, 우리 이혼하자. 거실에 충격적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요? 18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하지만 네가 엄마한테 한 짓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미숙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할머니 옆으로 가서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할머니는 손자를 안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영애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박미숙 씨, 일주일 안에 짐을 정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3억 원은 금요일까지 입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 사용한 2천만 원은 별도 청구하지 않겠습니다. 미숙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화나게 하지 마. 그 한마디에 미숙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거실에는 승리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18년 만에 복수가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숙은 짐을 싸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진수는 어머니와 준호와 함께 남았고, 거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죠. 할머니는 더 이상 작은 방이 아니라 안방을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수는 매일 아침 어머니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할머니 방으로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시험 100점 맞았어요. 정말? 우리 준호 대단하네.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이제는 진수가 식사 준비를 도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했어요. 엄마, 제가 설거지 할게요. 그래? 고맙다.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진수야, 준호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두 사람은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이 집은 원래 너희 거다. 내가 죽으면 다 너희 거야. 그리고 통장에 있는 돈도. 엄마, 진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그게 뭔데요? 서로 존중하면서 살 것. 누구든 무시하지 말 것. 그리고 진수 너는 준호를 잘 지켜줄 것. 알겠어요, 엄마.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수야, 너도 이제 새 삶을 살아. 준호애미랑은 이혼 절차 밟고 너 혼자 살아도 되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살아도 좋아.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이젠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몇 달 후, 할머니는 준호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허리를 굽히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랑 헤어져서 슬프지? 할머니는 손자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요. 하지만 준호야, 기억하렴.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 특히 가족은 더더욱 소중히 생각해야 한단다. 알겠지? 네, 할머니. 그리고 할머니처럼 오래 참지도 마. 잘못된 건 바로 말해야 해. 네, 알겠어요. 두 사람은 함께 웃으며 공원을 걸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로써 18년의 인내가 끝났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했고, 내 인생의 마지막은 당당하게 살 것이다. 할머니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달이 참 밝았습니다.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화나게 하지 마. 할머니는 생각보다 강하니까. 최복수 할머니는 18년 만에 자유를 찾았고 더 이상 참지 않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참고 계십니까? 언제까지 참으실 건가요? 할머니는 말합니다. 참는 것도 좋지만 당당해지는 것도 필요하다고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를 무시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 복수가 통쾌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최복수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가 계속됩니다. 알림 설정하시고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복수 중. 다음에 또 만나요.